23살 베트남 여성 린.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라고 충격적인 일과 겪은 실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밤은 눈부시게 화려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가득한 클럽과 술집,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죠. 리는 23살의 베트남 여성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어요. 그녀의 고향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일찍부터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처음에는 한 공장에서 일했어요. 힘든 노동이었지만 그래도 참을 만했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고 사장은 다음 달에 준다며 계속 돈을 미뤘어요. 같은 베트남 출신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겠다고 왔지만 막상 오고 나니 그 돈을 벌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베트남 남성을 만났어요. 그 남자는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는 린에게 다가와 말했죠. 린,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쉽게 돈 벌 방법이 있어. 한 번만 도와주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받을 수 있어.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가족들에게 보내야 할 돈,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돈. 결국 그녀는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처음 그녀가 맡은 일은 단순했어요.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그저 가방을 들고 정해진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 가방을 넘겨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위험한 일들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리는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죠. 자신이 하던 일이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가 옮기던 물건은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요. 그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죠. 리는 트럭 진칸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트럭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는 긴장했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트럭은 한참 동안 도로를 달렸어요.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이 들렸지만 점점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졌어요. 그녀는 창문 틈 사이로 밖을 살짝 내다봤어요. 어두운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가 아니야.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트럭이 멈춰 섰어요. 리는 온몸이 긴장했어요.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진칸 문을 열었어요. 순간 그녀는 몸을 최대한 움츠렸어요. 어? 이게 뭐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트럭의 짐을 확인하려고 온 듯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리는 얼어붙었어요. 이봐.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리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 어디서 온 거야? 그 남자는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그에게서 술 냄새도 위협적인 분위기도 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놀란 듯한 얼굴이었어요. 리는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따라와. 이렇게 놔둘 순 없으니까. 리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려 남자를 따라갔어요. 남자가 데려간 곳은 작은 시골 농장이었어요. 흙 냄새가 진하게 났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어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왜 내 트럭에 숨어 있었던 거야? 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남자는 그녀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리는 간신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도망.
나쁜 사람. 위험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갈 곳은 있냐? 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는 조용히 생각하더니 린에게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그리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린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린의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어둠을 피해 도망친 그녀는 한국 시골의 한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죠. 이제 와서 빠질 수 없어. 만약 네가 도망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의 위협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린은 점점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린은 마지막으로 물건을 배달해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 지역을 급습했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들리는 경찰의 고함 소리, 그리고 자신을 쫓는 조직원들. 그녀는 본능적으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숨을 죽였어요. 그러다 그녀는 우연히 트럭 한 대를 발견했어요. 트럭 진칸이 열려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몸을 숨겼어요. 트럭은 천천히 출발했어요. 린은 몰랐어요. 이 트럭이 그녀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린은 트럭 진칸에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트럭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는 긴장했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트럭은 한참 동안 도로를 달렸어요.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이 들렸지만 점점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해졌어요. 그녀는 창문 틈 사이로 밖을 살짝 내다봤어요. 어두운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가 아니야.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트럭이 멈춰 섰어요. 린은 온몸이 긴장했어요.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진칸 문을 열었어요. 순간 그녀는 몸을 최대한 움츠렸어요. 어? 이게 뭐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트럭의 짐을 확인하려고 온 듯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린은 얼어붙었어요. 이봐.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린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 어디서 온 거야? 그 남자는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그에게서 술 냄새도 위협적인 분위기도 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놀란 듯한 얼굴이었어요. 린은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따라와. 이렇게 놔둘 순 없으니까. 린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려 남자를 따라갔어요. 남자가 데려간 곳은 작은 시골 농장이었어요. 흙 냄새가 진하게 났고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어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왜 내 트럭에 숨어 있었던 거야? 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남자는 그녀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린은 간신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도망. 나쁜 사람. 위험해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갈 곳은 있냐? 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남자는 조용히 생각하더니 린에게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그리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린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린의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어둠을 피해 도망친 그녀는 한국 시골의 한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죠. 아침이 밝았어요. 린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의 긴장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지만 이곳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농가 밭, 그리고 산이었어요. 일어났어? 린이 놀라 돌아보자 어젯밤 트럭에서 그녀를 발견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배고플 텐데 밥 먹어. 린은 조심스럽게 따라 나갔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랐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 이름은 민수야.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이름이 뭐야? 린. 저는 린이에요. 민수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사정을 다 알진 못해. 하지만 뭔가 큰일을 겪은 것 같아. 당장 갈 곳 없다면 여기서 조금 머물러도 돼. 린의 눈이 커졌어요. 서울에서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요구하거나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놀면 안 돼. 농사는 힘들어. 대신 일하면서 지낼 생각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 린은 주저했어요. 농사라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도망쳐 나와갈 곳이 없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저 할게요. 그렇게 린은 한국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린의 첫 번째 위기, 한국 농촌의 혹독한 현실. 농사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 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고 흙을 일구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어요. 린, 저기 있는 고추 좀 따와. 린은 고추밭으로 갔어요. 하지만 제대로 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힘껏 잡아당기자 고추가 뚝뚝 끊어졌어요. 뒤에서 민수가 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길 이렇게 잡고 살짝 돌려야 해. 민수가 시범을 보였어요. 린은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서 또 실패했어요. 에휴. 그냥 가서 쉬어. 린은 속상했어요. 도시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했고 여기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날 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위험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밤새 인터넷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고추를 따러 갔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민수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래, 이번엔 잘했네. 린은 처음으로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농사는 힘들었지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린은 점점 농촌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린은 조금씩 농사일에 익숙해졌어요. 손에 익지 않았던 도구들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웠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농사일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시골 문화였어요. 린이 민수의 농장에서 일을 도운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멀리서 몇몇 할머니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이구, 저게 누구야? 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외국 여자 아냐? 저거 민수네 집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요즘 농촌에도 외국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네. 린은 그들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린과 함께 마을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지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린을 향했어요. 어이구 민수야. 웬 외국 아가씨야. 식당 주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좀 도와주러 왔어요. 하지만 식당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어요. 혹시 그거 아냐? 요즘 외국 여자들이 시집 와서 농촌에서 사는 경우 많대. 설마 민수도 그러려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그래도 저렇게 젊은 여자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린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알았지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더니 일부러 더 크게 말했어요. 린은 그냥 일 도와주러 온 거야. 이상한 소문 내지 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밤 린은 창가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도시에서는 범죄 조직에게 쫓겼고 여기서는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민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신경 쓰여?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 외국인한테 익숙하지 않아. 특히 젊은 여자라면 더 그렇고.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린은 힘겹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다들 인정할 거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린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진짜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린을 둘러싼 편견은 생각보다 더 깊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데 린이 농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이제 제법 농사일에도 익숙해졌고 기본적인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아침마다 밭에 나가 민수와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밥을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저 외국 아가씨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민수가 저 아가씨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인 건 아니겠지? 요즘 외국 여자들한테 땅 뺏기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어디를 가든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린은 속상했지만 민수의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이장이 화가 난 얼굴로 민수의 농장으로 찾아왔어요. 민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 내가 집에 두었던 돈 봉투가 사라졌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내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 아가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린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이장은 눈을 좁히며 린을 노려봤어요. 린, 너 혹시 그 돈 본 적 있어? 린은 억울했어요.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 돈 보고 오는 거 아냐? 아무래도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가 나섰어요. 이장님, 확실한 증거 없이 린을 의심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린이 돈을 훔칠 이유도 없어요. 오해입니다. 린은 민수가 자신을 변호해주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마을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기, 그 돈. 사실. 모두가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돈. 제가 가져갔어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서. 그냥 한 장만 가져가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마을 사람들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네, 린. 우리가 오해했어. 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완전히 속상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린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정말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신뢰를 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린은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린 아가씨? 웬일이야? 김치 사고 싶어요. 린은 서툰 발음으로 말했지만 가게 주인은 그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어이구, 한국어 많이 늘었네. 그냥 가져가. 이장님 일도 있었고 미안했어. 린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 돈 있어요. 제가 사요. 그녀는 작은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어요. 가게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 그냥 동정을 구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돈을 내고 사려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린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 할머니였어요. 박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이었고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린을 경계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쉽게 돈 벌 생각만 한다니까. 외국 사람들은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 어느 날 린이 민수의 농장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였어요. 박 할머니가 밭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민수도 참 딱하다. 저런 애한테 정 주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린은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다잡고 그냥 묵묵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밤늦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린은 창문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큰일 났다. 박 할머니네 비닐하우스 무너졌어. 민수가 황급히 우비를 걸치고 나가려 했어요. 린도 따라 나섰어요. 너도 올 거야? 네, 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은 비를 맞으며 마을 끝에 있는 박 할머니의 비닐하우스로 달려갔어요. 비닐하우스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안쪽에는 박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주저앉아 있었어요. 내 농작물 다 망쳤어. 어떻게 이걸 다시 살려? 린은 망설이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에 흙이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쓰러진 지지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린, 위험해. 비가 너무 많이 와. 민수가 소리쳤지만 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의 노력 덕분에 비닐하우스의 추가 붕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박 할머니가 조용히 린을 바라봤어요.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제 여기 제 집이에요. 저도 마을 사람 돕고 싶어요. 박 할머니는 처음으로 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린은 한국 농촌에서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마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박 할머니의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린 아가씨 고생 많았어. 덕분에 더 큰 피해 막았어. 이제 완전 우리 마을 사람이네. 린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가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그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따뜻한 말로 다가와 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린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린은 민수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시장 한쪽에서 익숙한 언어가 들렸어요. 언니? 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같은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결혼하고 정착한 이주 여성들이었어요. 언니도 여기서 살아? 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와 서울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농촌에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가 다시 돈을 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때 옆에서 민수가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네, 저 여기서 살 거예요. 지금부터는 린이 한국 농촌의 며느리가 되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린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 씨, 저 여기 오래 있어도 돼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여기 있고 싶다면 난 기쁠 거야. 린은 민수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저 농사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민수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새벽 4시부터 일 시작이다. 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리는 한국 농촌에서 진짜 가족을 만들어갔어요. 몇 년 후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리는 능숙한 한국어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장님, 김치찌개 좀 더 드릴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린 며느리 고생 많다. 박 할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는 이제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농촌의 며느리였어요. 몇 년 후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리는 능숙한 한국어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장님, 김치찌개 좀 더 드릴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엄마. 그때 어디선가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린이 돌아보니 5살 난 아들 도윤이 작은 발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윤아, 천천히 와, 넘어질라. 도윤은 엄마 품에 안기더니 귀엽게 웃었어요. 엄마, 나 축제에서 떡볶이 사 먹어도 돼? 아빠한테 물어보고. 뒤에서 도윤을 바라보던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 많이 먹어. 도윤은 신나서 친구들과 뛰어갔어요. 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난 결국 여기서 가족을 이루었구나. 린과 민수는 이제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시골 체험 마을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물론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농촌 체험을 하러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벼예요. 벼를 베어보는 체험을 해볼까요? 리는 능숙한 한국어로 방문객들에게 농촌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왔다던 한 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이모, 외국 사람이에요? 리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베트남에서 왔어. 하지만 이제 한국이 내 고향이야.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 한국말 진짜 잘해요. 그리고 김치도 엄청 맛있게 만들어요. 리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도망치듯 도시를 빠져나왔던 날, 처음으로 농촌에서 맞이한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뎠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있었어요. 이제는 오순도순 살아가는 행복한 농촌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 농촌에서 진짜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이곳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볼 때 아직도 많은 선입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여성들을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더욱 행복한 삶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위 사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저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실제 사연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